네, 안녕하세요. 보호 종료 12년차 김태우라고 하고요. 반려견 훈련사로 현재 일하고 있고 정식 명칭은 애견 훈련사, 반려견 지도사라고 합니다. 반려견 지도사, 애견 훈련사는 기본적으로 반려견을 훈련을 하고 안내견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 방문을 이제 하고 보호자님들 어떤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제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교정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하죠. 네. 대표적인 건 분리불안이 있고, 그다음 뭐 공격성의 문제, 또 뭐 터치가 안 된다거나 미용을 거부한다거나 뭐 되게 다양하거든요. 문제 같은 거는 이제 그거를 가정 방문은 사실 그냥 1차적인 어떤 문제를 진단하고 완화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, 이거를 좀 완성에 가깝게 하려면 위탁, 전문 위탁을 하는 훈련소로 좀 가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.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냥 반려견을 맡기는 그런 호텔이 있고, 그리고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위탁 훈련, 교육 뭐 이렇게 있고요. 그다음에 도그 스포츠라 그래가지고 보호자님들과 그 반려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, 뭐 대표적으로 원반 던지는 뭐 디스크독이라고 하고, 장애물 뛰어넘는 그런 어질리티라던가 그런 좀 다양한 그거를 이제 도그 스포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다음 특수 목적견이라 그래서 단순하게 훈련 경기 대회, 혹시 보신 적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훈련사랑 같이 이게 뭔가 대회 나가는 거 그런 거 좀 하고 있고, 그리고 훈련사 양성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, 좀 다양한 분야가 있는 곳이 좀 그 위탁 훈련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선 견습으로 만약에 시작을 할 경우에는 이제 급여가 많이 적고, 그러니까 열정페이라 그래서 보통 한 50에서 많게는 100만 원? 이 정도 선에서 조금 급여가 좀 생기고 있고, 모든 훈련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좀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당장 시작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급여에서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고, 그리고 강아지를 좋아해서 시작을 한 거지만 아무래도 강아지 위주로 생활들이 모든 패턴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옷을 막 입고 싶어도, 좋은 옷 입고 싶어도 좋은 옷 못 입을 거고, 땀도 매일 나고, 그리고 뭐 물림도 있을 수 있어요. 아무래도 위탁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아이들이 와서, 물론 정상적인 아이들도 오긴 해요. 근데 보통은 비율적으로 비정상적인 아이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좀 사고도 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있고,
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 방문을 좀 하고 있으니까 가정 방문을 할 때 보통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정상적인 루틴은 아니에요. 밥을 좀 매번 다르게 먹어야 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전국으로 다니다 보니 좀 체력적으로도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냥 단순하게 좀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죠. 이게 개를 좋아서 시작한 한 거지만 사람을 좀 상대를 좀 많이 해야 돼서 만약에 내가 사람이랑 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힘든 부분이 있다. 그러면 좀 이것도 힘들 수 있어요. 이게 처음 접근은 쉬운데 들어가서 열정페이라던가 좀 자율성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내가 생각했던 거가 너무 다르다. TV만 보시더라도 애견 훈련사 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.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. 되게 힘들어요. 현실적으로는 전망이 좀 좋다. 이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다 보니까 관심도 높아지면서 키우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이쪽으로 꼭 훈련사가 아니더라도 훈련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강아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좀 사업적으로나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일단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애견 훈련사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게 훈련사를 할 수 없어서 사실 그냥 강아지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거에 좀 더 중점이 좀 있죠. 비율적으로나. 그래서 매일 강아지를 보면 좀 힐링하고 그 강아지들 바뀌는 모습 보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좋다 이야기할 수 있죠. 가정 방문은 가장 좋은 점이 돌아다니는 게 좋다. 그러면은 돌아다니면서 풍경도 좀 보고 그 각 지역마다 아무래도 맛집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걸 좀 검색해서 항상 일정이 끝나고 나면 먹고 가기도 하거든요. 특히나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그냥 힐링이기도 하죠. 그래서 사실 장점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강아지를 좋아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 그러면은 그냥 모든 게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반적인 그냥 현실의 직장인 분들은 뭐가 좀 돌아가야 되잖아요. 이렇게 지하철 타고 회사도 가고 정해진 어떤 루틴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루틴을 정해서 할 수 있고 그러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좀 성취감이라던가 만족감은 좀 다를 수 있겠죠. 문제가 생긴 경우를 좀 다루는 경우가 많죠. 그러다 보니까 이미 보호자님과 반려견들의 어떤 관계, 그것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을 조금 중간에서 좀 해결을 해주면 도움을 주고 했을 때 결과가 좀 좋다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그 부분이 많이 좀 성취감이 높죠. 한 번은 한 3년 동안 애견 유치원에 월 뭐 800씩 돌아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전화 상담 받고 이제 자기의 어떤 보호자님의 목적을 확실하게 저한테 전달을 한 상태에서 이제 좀 좋아졌죠. 그 친구가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좀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돈도 조금 모으실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들었을 때 너무 뿌듯하죠. 그냥 훈련을 하면서 그 보호자님들과 연락을 계속 주고받잖아요.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분들이 뭐 출산도 하고 결혼도 하시고 그랬을 때 또 연락 오시면은 그 부분이 되게 좀 행복감이 많이 들기도 해요.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해서 그때마다 조금 감회가 좀 새롭죠. 처음엔 좋아하지 않았다가 우연히 은연중에 강아지를 키우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강아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TV에 나오는 뭐 유기견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저는 일반인들과 좀 다른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. 유기견을 봤을 때 일반인들은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의지 없이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버려졌던 그런 아픔들과 좀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 친구들은 말을 못 할 거고 사실 반려견을 데려왔을 때 쉽게 데려오지만 쉽게 버리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인식의 개선을 좀 하고 싶어서 우연치 않게 그 가정방문이라는 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나도 좀 보호자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하고 전문적인 기술들을 좀 배워서 하면 좋을 것 같다. 내가 전문가가 좀 돼서 좀 이런 문화를 조금 만들면 좋지 않을까? 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죠.
애견 훈련, 반려견 훈련, 애견 훈련 센터를 숙식해야 되는 경우 그런 길이 하나가 있고, 두 번째가 이제 그 애견 훈련소 센터를 학원처럼 이용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뭔가 이게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세 번째는 대학을 가는 경우.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좀 있어요. 준비 과정은 사실 뭐 이걸 딱히 뭐라고 하기엔 그냥 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발품 팔았다가 맞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이게 기술직이고 어떤 대기업이나 어떤 뭐 기업에 대한 면접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찾아서 뭔가 해봤어야 됐고, 그러고 들어가서 경험을 좀 했었어야지만 좀, 아, 이게 이런 거구나 좀 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아직도 후회되는 게 대학을 안 간 게 아니라 대학 생활을 안 해본 거.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고 싶다, 단순하게. 그러면은 대학을 가면 좋죠. 가면 자격증도 취득이 되고. 하지만 자격증 취득됐다 해서 그분들이 애견 훈련사라 할 수가 없어서 애견 훈련사의 완성은 무조건 그 애견 훈련소 센터로 오셔야 돼요. 일단 개를 많이 만져봤으면 좋겠어요. 어떻게 됐든 내가 강아지를 키우던 해가지고 좀 그렇게 간접적이라도 좀 경험을 좀 해보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이게 팁이라기보다는 경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. 일단 자격증 준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개개인마다 일단 차이가 좀 있고 훈련소 기간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기간이 좀 소요된다라고 하고 있고, 훈련소에서 숙식을 한다라고 하면 이 기간이 좀 짧아질 수 있어요. 그리고 만약에 훈련소를 학원처럼 다닌다라고 하면 기간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점. 그리고 뭐 대학의 경우엔 그냥 졸업과 동시에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대학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걸 진행 과정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정해진 룰이라는 게 있어요. 대회 종목이라고 그럴까요? 그거를 좀 실무를 평가를 받기 위해 훈련소에서 자꾸 많은 양을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고, 사실 그냥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훈련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, 그래서 결과보다는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어떤 과정에서 나오는 그 경험들이 정말 중요해서 그 과정을 정말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 사람인을 검색을 했었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잡코리아, 일반적으로 다 거기서 알아보기는 하는데 너무 없어요. 한두 개 정도 있어요. 그래서 사실 그냥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애견 훈련소를 검색을 해서 전화를 해보셔가지고, 그리고 직접 가보셔서 면접을 보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좋고,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농림부에서 지정한 한국애견협회라던가 한국애견연맹이라는 그 두 단체를 꼭 가셔야 돼요. 그 두 기관에서만 정확하게 어떤 정석된 루트를 좀 밟으실 수 있어서, 그런 데가 아니라 그냥 애견 유치원 가서 훈련사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강아지 좋아하냐, 그리고 두 번째는 훈련사가 왜 하고 싶냐, 이렇게 들어가고, 사실 견습이라 면접이 어려운 게 아니라 들어가서가 다른 거예요. 들어가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내가 진짜 강아지를 좋아했던 게 아니다 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사고가 생겨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소장님이 어떻게 보면 감독하에 인성 뭐 평가라던가 이론 교육이라던가 이런 실무 교육들을 그냥 보고 아는 거예요. 첫 번째는 소장님,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가정 방문을 하고 싶다. 예를 들면 그럼 가정 방문을 실제로 현장에서 하고 있느냐, 옛날에 해봤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하고 있냐, 뭐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내가 만약에 대회를 좀 나가고 싶어서 대회 목적 때문에 소장님을 컨택했을 때 소장님이 대회 수상 이력이 있고 현재에도 활동을 하고 있느냐,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는. 두 번째는 환경이에요. 환경. 내가 지내는 환경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. 제가 첫 번째 훈련소에서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. 그만큼 좀 많이 열악해요. 그러지 않는 훈련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를 그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보는 시야가 좀 넓어졌던 것 같아요. 그러고 세 번째는 내가 만약 반려견이 있다면 반려견을 데리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, 요것도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센터를 차리는 거죠. 내 자기 가게. 이거 누구든 똑같을 것 같아요. 애견 훈련을 하고 계신 분들이 다 내 가게 차리고 싶은. 그래서 거기서도 내가 가정방문 똑같이 또 하고,
그리고 저 오시는 분들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싶죠. 지금은 상업적인 목적인 시설이 너무 많아요. 애견 유치원도 사실 전문가가 있는 데가 아니고 자기들 딴에 뭐 선생님들 하지만 보호자님들이 너무 모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업적인 목적의 시설들보다는 교육훈련의 어떤 전문 시설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긴 해요. 훈련소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아시다시피 별로야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좋은 쪽으로 좀 문화 형성이 좀 됐으면 좋겠죠. 저도 우선 28살까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게 너무 없이 그냥 돈만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막연했고 현실에서는 좀 많이 좀 부족하고 힘든 부분이 많아서 특히나 제 친구들도 일반인들이 많잖아요. 근데 그 친구들도 좋은 대학 나오고 해도 아직도 뭐 백수인 친구도 있고 그러고 준비를 막 계속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. 하고 싶은 거를 좀 위주로 좀 빨리 찾아서 경험을 좀 많이 해보고 그 경험들이 결국에는 좀 나중에 엄청 필요한 어떤 경험들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쉬운 쪽으로 가려고 하기보단 남들이 좀 안 해보는 것도 좀 해보고 그리고 정작 그거 했을 때 딱 느껴지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. 저는 모터라고 하긴 애매한데 헤엄을 좀 치다 보면 손이 닿는 부분이 내 정착지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것저것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막 그냥 근데 우연치 않게 진짜 저도 강아지에 대해서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든 건 이걸 좀 더 빨리 해봤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좀 들더라고요. 근데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자립청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더 그분들이 멘탈이 좀 강하고 생활력도 좀 있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. 환경적으로 좀 잘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어디 내다도 진짜 막 엄청 그냥 먹고 잘 살았으니까.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해진 루트는 뭐 가도 상관없고 안 가도 상관없지만 후회 없이 좀 내가 생각해봤던 거는 해봤으면 좋겠고 그게 나이가 뭐 어떻게 보면 어리면 어릴수록 훨씬 좋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